다니엘 포스터. 그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도시계획 학자입니다. 도시 인프라와 시민 행동을 연구하며 15년 동안 세계 여러 도시를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는 항상 지하철부터 타봅니다. 지하철은 관광지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며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울의 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출근 시간, 수천 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그가 오랫동안 믿어온 도시 이론 하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시는 인프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도대체 서울 지하철에서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제 이름은 다니엘 포스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도시 인프라와 시민 행동을 연구하는 도시계획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이 주제를 15년 동안 가르쳐 왔고, 저는 그동안 세계 여러 도시를 직접 다니며 지하철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은 도시의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저는 항상 지하철부터 타봅니다. 그 습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 맨해튼 14번가 역이었습니다. 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남자와 어깨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런 일은 지하철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앞서 가던 그 남자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언제나 약간의 긴장을 동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의 여러 도시의 지하철을 보며 항상 같은 장면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서로에게 사과를 하는지, 화를 내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도시는 달라도 이 장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이 보입니다. 지하철은 그 도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지하철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출근 시간마다 작은 전쟁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관광지에 가는 것보다 먼저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은 그 도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환승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긴 줄이 있었고 계단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긴장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이 정도의 밀도라면 보통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승강장과 선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장치지만 서울에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도어 앞 표시된 위치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먼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안내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와서도 저는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객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지하철을 타본 저에게는 이 분위기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객차 맨 앞과 맨 뒤에는 노약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좌석에는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차 중간 좌석 양쪽 끝에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그 자리도 역시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좌석은 계속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그 자리는 마치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 온 지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환승통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막 시작된 시간이라 통로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순간, 제 앞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노인이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노인의 팔을 붙잡아서 일으켰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떨어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사람들은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발걸음을 늦추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몇 초 사이에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갑자기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도시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을 먼저 보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아버지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야. 잠시 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도시는 건물이 좋은 도시만은 아니야. 위급한 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 도시지. 그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의 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역 안을 살펴봤습니다. 객차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정확하게 다음 역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내리고 타면서도 큰 혼란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역 안을 조금 더 돌아보다가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 화장실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의 지하철에서는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다고 해도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는 화장실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었고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매우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서울을 떠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뒤에도 지하철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승통로에서 사람들이 멈춰 서던 순간, 노약자석 앞을 자연스럽게 비워두던 모습, 서로를 밀치지 않으려 조심하던 사람들의 움직임, 그 장면들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음 학기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개론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슬라이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는 인프라다. 도로, 철도, 전력망, 통신망. 저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도시를 움직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을 지나쳐갔기 때문입니다. 환승통로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던 순간, 앞에서 누군가가 주저앉아 뒤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누군가는 떨어진 짐을 주워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비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을 저는 지하철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앉지 않았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를 위해 조용히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장면이 겹쳐지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슬라이드 문장을 천천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도시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다시 쓰는 순간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탑니다. 레드라인 플랫폼에 서 있으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똑같은 장면들이 보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앞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부딪히는 순간들, 누군가는 서둘러 문을 붙잡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대도시의 지하철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면 잠시 비켜서서 길을 내어줍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정책 하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요. 서울 지하철에서 제가 본 것도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가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난 뒤에도 그 환승통로의 장면이 자주 떠오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몇 사람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보다 제 기억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좋은 도시는 거대한 건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서로를 먼저 밀어내지 않는 습관, 약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는 태도, 바쁜 순간에도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 도시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 지하철 플랫폼에 설 때면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도시는 인프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서울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나요? 혹은 전혀 다른 분위기인가요? 여러분의 도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세계가 감동한 한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장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